안녕하세요. 갓큐미스트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화합물의 조성 단어의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지난 두 강의 동안 혼합물과 화합물을 어떻게 분리해내고 분석해내는지 알아보셨는데요.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물에 대한 개념 문제는 없고요. 애당초 하이탑이 있는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화합물의 조성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들이 꽤 있어요. 계산식도 있고 뒤쪽에 가보면 이제 시력 향상 문제? 그런 느낌으로 제목이 뭐죠? 개념 활용 문제에서 보시면 고난도로 적혀있는 게 지난번 수단과는 달리 진짜 어려운 문제들도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10문제밖에 안 되니까 빠르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부터 길어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용액이 있다. NaCl 수용액이 있고요. 탄산 나트륨 수용액이 있고 질산칼륨 수용액이 있습니다. 강과 다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억 같은 경우 CnO3, 즉 질산칼슘과 질산칼슘 수용액으로 가와 나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앙금을 얼마나 잘 외우셨냐라는 표현입니다. 칼슘과 Ca와 CO3가 만나면 나는 CaCO3를 만들면서 흰색 앙금을 생성합니다만, 가 같은 경우는 앙금을 생성하지 않으므로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염화 바륨 수용액으로 나와 나를 구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번엔 또 탄산 바륨이 흰색을 띠는 앙금을 생성하면서 나는 앙금이 생기고 다는 앙금이 생기지 않는 걸로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디귿 같은 경우 불꽃을 가와 나를 모두 구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가와 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노란색, 나트륨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모두 구별할 수 없고, 가와 다 같은 경우는 칼륨은 보라색, 나트륨은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지만 가나다 모두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라고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앙금과 불꽃을 얼마나 잘 외우셨나라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한번 암기 문제니까 거의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올 거예요.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히 노력하시면 외울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쭉 내려가시면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운 물질 가와 세 가지 원소 A, B, C 스펙트럼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A, C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는 중학교 때 시험 문제로 이게 나왔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이런 문제 처음 접하시면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 가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일단 이와 같은 종류의 스펙트럼 뭐라 하냐? 원래는 방출 스펙트럼이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만 하이탑에서 그 개념이 안 나왔어요. 선 스펙트럼 정도까지만 써주도록 합시다. 하이탑 수준에 맞춰줘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제가 일반 화학하고 그 이상의 개념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하이탑 배운 것만큼만 써야 됩니다. A에서 C 중 가의 구성 원소를 있는 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가에 있는 스펙트럼 여기 A, B, C를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 동시에 가에 모두 가지고 있으면 그 구성 원소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 같은 경우는 A 보시면 빨간색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고, 이 두 개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니까 A는 구성 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B 같은 경우는 여기 선이 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 B가 가의 구성 원소였으면 여기도 선이 이렇게 쭉 그어졌어야 되는데 그어지지 않은 걸로 봐서 B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 C 같은 경우 이 뒤쪽 부분에서 다 모두 일치시키는 걸로 봐서 C도 구성 원소다 라고 해서 A, C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C 욕하는 거 아니고요. 정답이 A, C라는 겁니다. 재미없나요? 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탈산칼슘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의 질량 100분율이 얼마인가? 탄산칼슘 원자량을 구해보겠습니다. CA가 40이라 그러고요. 탄소가 10이 있고 탄소가 16 곱하기 3이니까 다 더해주시면 와우, 기분 좋게 100이 나와요. 탄산칼슘 100입니다. 그러면 탄산칼슘 원자량 분자량 분해 뭘 구하랬죠? 산소의 질량 100분율입니다. 그럼 산소가 얼만큼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산소는 지금 16짜리 원자를 가지고 있는 산소가 3개만큼 존재합니다. 그럼 16 곱하기 3을 해서 48이 되겠고, 곱하기 이제 100분율이니까 100을 곱해주시면 48% 바로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되게 계산이 간단하죠. 그래서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는데, 다른 문제 같은 경우 막 NaOH 쓰면 분자량이 40이 나오고 해서 좀 더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하게 내준 문제 같습니다. 질소와 산소가 4대1의 분자수로 섞여있는 표준 상태의 기체 44.8리터가 있다. 자, 그럼 먼저 시작합시다. 44.8리터 몇 몰이라고요? 2몰이라고요. 부러졌네요. 제가 너무 강조했습니다. 2몰이라고요.
지난 문제 풀이 때 엄청나게 강조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을 모르신다면 다른 문제 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2 같은 이 부분에는 지금 4대1로 섞여 있으니까 5분의 4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N2는 5분의 4를 차지하고 있고 산소는 그 나머진 5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는데 1몰이 아닌 2몰이 존재하니까 N2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고요. 5분의 8이고 산소 역시 곱하기 1을 해서 5분의 2몰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체 속에 들어있는 질소와 산소의 질량을 각각 구하시고 하면 5분의 8몰만큼 있는데 여기다 이제 원자량이죠. 이 N2니까 분자량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N2의 분자량 28이니까 5분의 8에다 28을 곱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 계산을 해봐야죠. N2는 5분의 8 곱하기 얼마요? 28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제가 계산한 바로는 뭐 이거 그냥 바로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죠. 44.8g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 저는 시간에서 항상 준비를 해옵니다. 미리 옆에 다 써있는 게 있어요. 제가 문제풀이 해놓은 걸 다 써놨습니다. 산소는 5분의 2몰을요 32 얘 분자량이 32니까 곱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 12.8g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기체 평균 분자량을 구하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28짜리 질소가 지금 5개 전체 5개 중에 4개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80%만큼 차지하고 있고 산소는 32만큼이 나머지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얘들 100으로 나눠주시면요 또 이거 쭉쭉쭉쭉 열심히 계산해 보시면 얍! 하면 28.8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기체의 평균 분자량이라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까지 됐고요.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레몬의 신마는 시트르산 때문에 시트르산의 성분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이다. 시트르산의 실험실을 구하는데 필요한 것만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요거 중요해요. 이 문제가 쉬워 보이는데 은근히 헷갈립니다. 뭐가 필요하냐? 필요 없는 것들을 잘 제거해야 돼요. 시트르산 1몰의 질량을 아시는 것 자체는 분자량을 알겠다는 뜻입니다. 얘는 분자식을 구할 때 얘를 알고 나면 분자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 분자식을 구할 때만 필요한 거고 굳이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의 원자량을 알아야지 걔가 몇 몰만큼 존재하는지 알 수 있고요. 질량비 역시 알아야지 몇 몰만큼 존재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실험실을 구하는데 이 니은, 디귿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골라주시면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쉬운데 이 분자식을 구한다, 이걸 분자식 구하는 데 쓸 거냐, 실험식 구하는 데 쓸 거냐, 이 부분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개념부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충분히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6번. 표는 포도당 1몰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질량과 원자량을 나타낸 것이다. CHO가 나와있어요. 6번 문제 이제 계산이 시작되나 했더니 별로 시작이 안 돼요. 탄소는 원자량이 2고, 지금 72g이 있죠? 그럼 얘가 몇 몰 있나요? 6몰 있어요. 수소는 몇 몰 있죠? 원자량 1인데 12g만큼 있으니까 12몰이 있고요. 산소는 96인데 16만큼 있으니까, 16이 원자량인데 96만큼 있으니까 또 6몰이 존재합니다. 나눠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쓰면 얘네들의 가장 최소한의 자연수비니까 1대 2대 1이겠죠. 그래서 CH2O가 포도당의 실험식이라고 할 수 있고, 포도당을 완전 영수시켜서 생성된 CO2와 H2O의 몰수비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에 각각의 n을 여기다 밑에다 붙여서 그 n을 구해주신 다음에 분자량식을 써주시는 게, 그 다음에 원래 연수시키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지만 알 수가 없죠. 현재 상황에서는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식만 가지고도 똑같은 식이 써집니다. 단지 개수만 달라질 뿐이죠. 그렇지만 몰수를 쓰는 게 아니라 몰수 비를 쓰는 거기 때문에 비율은 전혀 바뀌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 실험식만 가지고 연소 반응식을 쓰시면 돼요. 하고 O2를 써주시면 당연히 CO2와 카메라 각도가 좀 흔들렸는데 H2O가 생기겠죠. 개수를 맞추겠습니다. H2O 개수 맞고요. H2 2개 됐고, 탄소 1개 1개 됐고요. 탄소 3개인데 이쪽도 3개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산화탄소 물의 비율이 1대1이죠. 사실 얘가 원래 저희가 아는 포도당의 화학식인 C6H12O6여도 달라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얘가 단지 CO2가 많아질 뿐이죠. H2O도 많아질 뿐입니다. H2O 6개가 되는 거고요. CO2도 6개가 되는 거고, 탄소가 18이니까 6개 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비율은 1대1로 여전히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식이든 분자식이든 상관없이 1대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보실게요. 표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어떤 화물 120mg을 원소 분석한 결과이다. 여러분들 익숙하신 게 g일 텐데 아무래도 얘네들은 굉장히 작은 단위다 보니까 120mg이라는 표를 썼습니다. 이제부터 계산이 조금 시작되는데 자, 이제 시작을 쭉쭉 해볼게요. 탄소는 48mg이 있답니다. 근데 탄소의 원자량은 10이죠. 그러면 나눠주시면 탄소 4몰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수소는 1인데 8mg만큼 있으니까 8몰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산소는 안 나와있죠. 근데 120mg 중에 수소, 탄소, 수소, 산소밖에 없는데 얘네가 지금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120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8을 해주신 값이 바로 뭐다? 산소의 질량이다.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여기에 적힐 숫자는 64라고 보실 수 있고 산소가 16이니까 몇 몰 있다? 4몰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식을 먼저 구해보시면 4대 8대 4 얼마죠? 1대 2대 1이죠. 그래서 CH2O 위에 거랑 똑같아요. 포도당이냐고 그렇다고 꼭 포도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분자량이 중요해져 있어요. 그럼 90인데 실험식 양을 먼저 구해봅시다. 순서에 따라서 12 더하기 수소 2개니까 2 더하기 16을 해주시면 30이 나옵니다. 그럼 n이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곱하기 3을 내야 90이 되니까 분자식을 적어주시면 분자식은 각각의 밑에 부분에다가 3을 곱해주시면 C3H6O3로 포도당이 아니에요. 얘는 꼭 이거 CH2O 나온다고 포도당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답 쓰시면 큰일 납니다. 분자식은 C3H6O3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8번 그림은 두 원소 A, B로 이루어진 화합물 가와 나의 성분 원소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번 문제도 굉장히 좀 괜찮은 문제긴 해요. 좀 어렵긴 합니다. 가의 실험식 A, B일 때 나의 실험식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의 실험식 A, 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갈게요. A 1몰당 B의 1몰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나와 있는데 둘 다 1몰만큼 반응했다고 칩시다. 그럼 A의 원자량이 7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B의 원자량은 8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 사실 좀 찜찜하시면요 정석적인 풀이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야매로 푸는 것보다 정석적인 풀이가 여러분들 좀 와닿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분자량 모른다고 가정합시다. 분자량 원래 모르죠. 분자량을 A라 합시다. B의 분자량을 스몰 B라 할게요. 그러면 얘에 들어있는 지금 몰수는 A분의 7이고요. 얘에 들어있는 몰수는 B분의 7인데 지금 1대1로 반응을 했죠. 그럼 얘가 1대1이다. 그러면 내항이고 외항이고 해주시면 B분의 7은 8이군요. 얘는 8g이니까 8로 해주시면 B분의 8은 A분의 7이다. 그러면 싹싹 곱해주시면 7B는 8A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A 대 B의 값은 7대 8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럼 이게 바로 원자량이 B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몇배 걸 보시면 A와 B에 나와 있는데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분자량이 왼쪽 것 같은 A만큼 있고 원자량이 A고요. 근데 존재한 질량이 지금 7g으로 동일합니다. 옆에 것과.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똑같이 원자량 B고요. 이번엔 질량이 12g이야. 그럼 12를 써주시면 얘가 몇 대 몇이냐? 여기서 지금 A 대 B를 구했죠.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B는 7분의 8A라는 거 구할 수 있으시죠? 얘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A분의 7은 7분의 8A 분의 10이니까 싹싹 해주시면 A분의 7은 얼마다? 얼마 나오나요? 2분의 2 얼마인가요? 7을 곱해주시면 되니까 우선 이걸 나눌게요. 4로 나누시면 2랑 3이니까 곱해주시면 2분의 7, 3, 21 이렇게 되고 옆으로 쏙 옮길게요. 이렇게 됐는데 둘 다 A가 있으니까 얘도 여기가 어디가 A가 생겼나요? 여기 A가 생겼죠. 됐으니까 둘 다 A를 곱해주셔야죠. 여기 둘 다 A를 곱해주시게 되면 7대 2분의 21이 됩니다. 이걸 다시 써주시면 14대 21이 되고 얘를 최소한의 정수비로 나타내면 2대 3이 됩니다. 따라서 나의 실험식은 A2, B, 3다 라고 해주시는 게 정석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야매로 하실 거면요 그냥 이 분자량 귀찮게 잡지 마시고 얘의 원자량을 이렇게 잡지 마시고 원자량을 그냥 7이라 두고 얘의 원자량을 8이라 두면
아마 이것보다 좀 계산이 간단해질 겁니다. A, B라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자 없이 푸실 수 있는데, 그건 정말 말 그대로 빨리 풀시기 위한 방법이고, 서술형으로 이 문제가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쭉 풀이 과정을 적어주셔야 올바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번 문제예요. 표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 가와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단 H와 C의 원자량은 각각 1과 10이다. 탄화수소 가나 다가 나와 있습니다. 분자량 26, 78, 84라고 되어 있는데 질량 100분이 존재하죠. 질량 100분을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먼저 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부터 보시면요. 이걸 할 때 요령은요. 전체를 100g이라 생각하고 그럼 탄소가 지금 92.3g이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수소가 7.7g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러면 가의 경우 위에다 살짝 쓸게요. 공간이 없어서. 가의 경우에는 탄소의 원자량이 10인데 92.3g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92.3이죠. 이만큼 있고 이거 대 수소는 원자량이 1인데 7.7만큼 있습니다. 사실 이 어떤 배수든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예시로 잡는 것이고 계산을 해주시면 전자계산기 두드리셔야 돼요. 이거 정확한 값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1대1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의 실험식은 CH라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나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92.3과 7.7이에요. 그러면 얘랑 똑같죠? 똑같은 식이 써질 거면 나 역시 CH가 실험식이라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의 경우에는 달라졌어요. 85.7과 14.3이에요. 그러면 12분의 얼마인가 85.7 써주시고 이거 대 1분의 14.3 써주시면 이 비율 계산하시면 제가 열심히 계산해봤는데 대충 보시니까 1대2가 나와요. 그러면 CH2다 라고 실험식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가와 나는 모두 CH라는 실험식을 가지고 다의 경우에는 CH2라는 실험식을 가진다. 분자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H는 13이라는 실험식 양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2배니까 가의 경우에는 2배만큼 됐으니까 N이 2다 라고 판단해서 C2H2가 되겠고 나의 경우는 몇을 곱해야 78이 되냐면 13 곱하기 6을 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C6H6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CH2 같은 경우는 12 더하기 2니까 14라는 실험식 양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14 곱하기 몇을 하면 84가 되냐? 따져봤을 때 6을 곱하면 84가 되니까 다의 경우에는 분자량은 C6H1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그림은 CHO로 이루어져 어떤 화합물 시료의 성분 원소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 장치이다. 쭉 나와있죠. 육수칼슘, 염화칼슘, 이렇게 상하고리. 이거 두 개 순서 바뀌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위 실험 장치에서 염화칼슘의 역할은 무엇이냐? A는 요거입니다. 사실 이 뒤에도 이렇게 달려있다고 했어요. 저 이렇게 염화칼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얘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하나 더 있는데 표시가 안 됐으니까 A의 역할은 뭐냐? 산소 기체에서 습기가 들어오는 걸 막는 겁니다. 습기를 제거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 녀석의 역할이고요. 2번 가열관 속에서 시료가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물질은 무엇인지 화학식감기 이름을 써달라 했는데 CO2 당연히 포도당 연소시켰으니까 H2O겠죠. 네, 시료가 CHO로 이루어졌다니까 포도당이라 하시면 안됩니다. CHO로 이루어졌다니까 당연히 CO2가 H2O로 될 거고 얘는 이산화탄소 이름 아시잖아요. 이거까지 써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산화탄소 지금 다 써드리겠습니다. 물 이렇게 두 개 생기고 위실험 장치의 산화구리의 역할은 무엇이다? 산소를 더 추가해서 시료가 완전히 연소되도록 산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되도록 한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4번 위 실험장치에서 산화칼슘 B와 소다석희 역할 B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뭘 잡아요? 수증기를 먹고요. 수증기를 흡수하고 C 소다석희는 뭘 먹어요? CO2를 먹죠. 한글로 쓰기 너무 길어요. CO2를 흡수합니다.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뭐 H2라 쓰셔도 됩니다. 5번째 처음 시의 질량이 15g이고 시료를 각각 연소시킨 뒤 시험 전보다 B의 질량과 C의 질량이 각각 9g, 22g씩 증가하였다. 탄소수 산소의 질량을 각각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B는 수증기를 흡수하니까 H2O겠죠. H2O에서 수소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전체 분자량이 18인데 수소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9를 해주시면 착착하면 1g이죠. 1g이 수소다. 탄소는요. 두 번째 소다석희에서 탄소
이산화탄소 상태로 잡히게 되죠. 그러면 44 중에 탄소가 차지하는 부분은 이산화탄소 분자의 44인 거 여러분들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건데, 그중에 12가 탄소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22g이 생겼다니까 21을 곱해주시면 6g의 탄소가 생겼다 보실 수 있고, 15g 중에 이 두 가지를 빼는 게 나머지가 다 산소일 거기 때문에 15 빼기 6 빼기 1, 15 빼기 7 해주시면 전체 산소는 8g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화학식의 실험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실험식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1몰 있고요. 지금 탄소가 12가 원자량이잖아요. 그러면 6g만큼 있으니까 2분의 1몰, 산소는 16분의 8만큼 있으니까 2분의 1몰, 2분의 1, 2분의 1, 1만큼 존재하니까 비율 따지면 1대, 이게 순서를 잘 써주셔요. H 대 탄소 대, 순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이 순서로 잘 안 씁니다. 편하게 쓰시면 대부분 탄소부터 먼저 써주시는 게 좋아요. C, H, O 순서대로 비율을 써주시면 C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대 2대 1로 써주시면 CH2O, 뭔가 또 포도당처럼 의심스러운 뭔가가 나왔어요. 근데 얘의 화학식량은 C12, H가 2, 산소가 16이니까 다 더하시면 30이 됩니다. 근데 지금 분자량이 60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럼 N이 2라는 거니까 분자식은 C2, H4, O2라고 적어주셔야 올바른 정답이 되겠습니다. 뭔가 CH2O 하면 여러분이 강박관념에 자꾸 포도당을 생각하시기 마련인데 꼭 포도당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가 그런 고정관념을 맨날 좀 가져서 이 문제 그냥 빨리빨리 풀다가 막 틀린 적도 있어서 그런 거 실수하지 않으시라고 미리 주의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다 끝내봤고요. 이 문제 사실 여기 문제들은 그냥 풀만 했을 거예요. 아마 8번 문제가 좀 긴 이런 식들이 있어서 조금 길어 보였을 텐데 이 문제랑 10번 문제 조금 어려웠으려나요? 이 문제 제외하시면요 거의 풀기 쉬웠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뒤쪽 가보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 문제들은 같이 풀어보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 이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강의 역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굉장히 짧아졌죠? 문제 풀이다 보니까 짧아질 건데 뒤쪽에 이제 대망 문제들이 등장해요. 개념 활용 문제에다가 창의력 문제인가요? 사고력 확정 문제까지 가면 문제가 엄청나게 많고 어렵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내용이 좀 길어질 거니까 지금 약간 휴식기라 생각하셔도 좋고요. 체력 보충하고, 체력 보충이요. 심기일전해서 앞으로의 진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에서요. 감사합니다.